러시아는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 있는 광대한 나라로 아름다운 건축물, 숨막히는 랜드마크, 그리고 장엄한 자연의 경이로움으로 유명합니다. 이곳은 방문하는 모든 이들을 매료시킵니다. 오늘은 많은 독신 여성들이 있는 러시아에 대해 깊이 파헤쳐보고 일본에 버금가는 성인 영화 산업에서의 러시아의 중요한 존재에 대해 밝혀보겠습니다. 이 놀라운 나라에 대한 흥미롭고 매혹적인 사실들을 함께 알아보세요. 시작합니다. 14. 성인 영화 강국 러시아는 광활한 면적과 풍부한 문화적 직조를 가진 나라로 약 1억 4,3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어 세계에서 9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입니다. 이 중에서 193개의 민족이 공존하며 동슬라브계 러시아인이 81%를 차지하고 나머지 19%는 타타르인, 우크라이나인, 바슈키르인, 추바시인과 같은 소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여성들은 그들의 아름다움으로 유명하며 이는 유전적 다양성, 기후, 민족적 혼합의 매력적인 조화입니다. 그들의 매력은 종종 슬라브와 몽골의 특성이 혼합된 것으로 오랫동안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지적 매력과 신체적 아름다움을 결합한 것으로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교육을 받은 여성의 수가 교육을 받은 남성의 수보다 약 37명이 많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국제적인 데이팅 서비스의 급증으로 이어져 전 세계의 부유한 구혼자들을 끌어모으고 있지만 인신매매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산업은 조직 범죄와 깊이 얽혀 있으며 러시아의 아름다움에 대한 매력을 악용하여 심각한 사회적 결과를 초래합니다. 러시아에서의 인신매매는 특히 여성과 소녀들에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들은 고용, 교육, 결혼에 대한 잘못된 약속으로 유인되어 폭력, 협박, 강요를 견뎌야 하며 정교한 범죄 네트워크에 갇히게 됩니다. 러시아에서 인신매매된 여성들이 직면하는 가장 잔혹한 착취 중 하나는 강제 포르노그래피 참여입니다. 이 여성들은 성인 영화에 출연하도록 강요받으며 그들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빼앗깁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전은 이러한 착취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러시아의 성인 영화 산업은 엄격한 법적 및 사회적 제한으로 인해 주로 지하에서 운영되며 이는 분열적이고 위험한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러시아의 문화적 태도는 포르노그래피를 강하게 반대하며 이는 보수적인 규범과 러시아 정교회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레바다 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러시아인의 80%가 포르노그래피를 반대합니다. 이러한 강한 문화적 낙인은 법적 금지와 결합되어 성인 영화 제작을 범죄 활동과 도덕적 타락과 연결시키며 출연자들은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은 러시아의 문화적 태도와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법적 제한이 강제된 여성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13. 임신을 위한 특별한 날. 러시아에는 임신을 위해 특별히 지정된 휴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2005년 이후 블라디미르 레닌의 고향인 울리아노프스크 지역에서는 12월 12일에 임신의 날을 기념합니다. 이날 기혼 부부는 자녀를 갖기 위해 일에서 시간을 할애합니다. 아기가 정확히 9달 후인 6월 12일에 태어나면 그들은 공로증명서와 현금, 자동차, 세탁기 또는 텔레비전과 같은 귀중한 상을 받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심각한 인구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4년에는 약 1억 4,300만 명으로 9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로 1991년에 거의 1억 49만 명에서 감소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자연 사망률은 출생률의 거의 2배에 달하며 이민자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현재 상황이 1990년대보다 더 나쁘다고 믿고 있습니다. 유엔은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러시아의 인구는 향후 50년 이내에 1억 2천만 명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러시아는 임신의 날과 같은 인구 증가를 촉진하는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열렬한 참여를 받고 있습니다. 울리아노프스크의 출생률은 이러한 독특한 노력 덕분에 여름의 다른 지역보다 일관되게 높습니다. 러시아인들이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을 통해 또 다른 독특한 문화적 측면을 탐구하기 전에
제가 도와주실 수 있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는데 단 10초면 됩니다. 그 대가로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프로그램을 더욱 개선할 것을 약속합니다. 동의하십니까? 12. 러시아인은 웃지 않는 법을 배운다. 러시아 문화에서 가장 두드러진 측면 중 하나는 성장하면서 웃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미소가 사회적 예의로 여겨지는 많은 서구 사회와 달리 러시아 사람들은 진정으로 행복하거나 즐거울 때만 미소를 짓습니다. 이는 관계에서 진정성과 진실성을 중시하는 깊은 가치를 반영합니다. 러시아에서는 부당한 미소는 불성실하거나 심지어 기만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사람들이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자주 미소를 짓는 반면 러시아 사람들은 선택적으로 미소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미소는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친구, 가족 또는 진정으로 기쁜 순간에 더 많은 미소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 거리에서 미소가 적게 보인다고 해서 불친절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단순히 문화적 차이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러시아 사람들은 관광객에게 따뜻하게 반응하며 인사할 때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듭니다. 이 매혹적인 문화에서 올바른 맥락과 진정한 감정이 중요합니다. 이제 러시아 문화의 또 다른 상징적인 측면을 축배를 들어보겠습니다. 11. 보드카는 음료. 그 이상 보드카는 러시아 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단순한 음료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보드카는 전통과 사회적 관습의 초석입니다. 러시아어로 물을 의미하는 보드카의 중요성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음주 습관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압박, 새로운 규제, 그리고 변화하는 사회적 관점은 사람들을 맥주와 더 가벼운 음료로 이끌고 있으며 이는 절제와 건강으로의 세계적 전환을 반영합니다. 놀랍게도 러시아에서는 2013년까지 맥주가 알코올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평균 러시아인은 매년 약 18리터의 알코올을 소비하며 이는 안전 한도를 2배 초과합니다. 이러한 과도한 소비는 매년 50만 명의 러시아인에게 영향을 미치며 인구의 4분의 1이 55세 이전에 사망하는 놀라운 통계에 기여합니다. 러시아가 역사적 관습과 현대 건강 트렌드 사이에서 내비게이트하는 동안 알코올 소비는 여전히 문화적 정체성의 핵심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러시아가 음주 문화의 변화를 탐색하는 동안 나라의 생동감 넘치는 스포츠 장면이 여전히 번창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이는 그 풍부한 문화 유산을 반영하는 독특하고 스릴 넘치는 활동을 제공합니다. 10. 스포츠.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특별하고 스릴 넘치는 스포츠를 자랑합니다. 모스크바에서는 헬리콥터 골프가 있으며 이는 놀라운 광경입니다. 상상해보세요. 3명의 선수가 각각 16피트 길이의 막대기를 들고 무게는 약 10파운드, 거대한 3피트 공을 눈 위로 굴리려고 헬리콥터에서 13피트 위에서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강한 로터 바람과 싸우며 승리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도 싸웁니다. 각 헬리콥터의 장식 비용은 $5,000로 혼란 속에 사치를 더합니다. 그 다음은 레그볼, 렉발입니다. 러시아의 잔인한 농구, 레슬링, 럭비의 혼합입니다. 7명의 선수로 구성된 팀이 공을 링에 넣으려고 하지만 드리블은 금지되어 있으며 오직 치열한 레슬링 동작과 태클만 가능합니다. 이 스포츠는 강인함과 공격성을 요구하며 전 UFC 챔피언인 하빕 누르마고메도프와 같은 저명한 운동선수들을 끌어들입니다. 고로키는 말뚝 던지기와 보체의 조합으로 또 다른 사랑받는 러시아 스포츠입니다. 선수들은 큰 막대를 사용하여 지정된 지역에서 원통형 말뚝, 즉 도시를 쳐내야 합니다. 다양한 말뚝 구성은 도전의 층을 추가합니다. 고로드키는 수세기 동안 유명한 러시아 인물들에 의해 즐겨졌으며 이 독특한 스포츠는 러시아의 풍부한 문화 유산을 생생하게 반영하며 국가의 독특한 여가 정신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9. 고래뼈 골목. 러시아에는 고래뼈 골목이라는 매혹적인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베링해의 에뜨그란 섬 북쪽 해안에 위치한 이 흥미로운 장소는 1976년에 소련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고래뼈 골목은 고래 두개골과 뼈들이 정교하게 정렬된 놀라운 배열로 최대 6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해골 유해 외에도 고고학자들은 섬의 북쪽 해안에 약 500m 곱하기 50m에 걸쳐 고래고기 저장 용기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섬에 기이하면서도 매혹적인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에뜨그란 섬에서는 인간 유해가 발견되었지만 그들이 속했던 부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시베리아의 원주율 그룹인 유픽 쪽으로 추정됩니다. 식량 부족으로 인해 원주율 인구는 생계를 위해 고래를 사냥하는 것으로 전환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지역은 고래 고기와 뼈를 사냥하고 가공하는 중요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이론은 고래뼈 골목이 부족들이 모여 식사를 나누고 분쟁을 해결하여 평화를 유지하는 장소로 사용되었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광범위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당국이나 국제 고고학 공동체는 어느 가설을 뒷받침할 만한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 지속적인 신비는 고래뼈 골목을 매력적인 관광 명소로 변모시켜 이 독특한 현상을 탐험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전 세계 방문객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8. 한 행성을 초월한 나라 러시아, 즉 러시아 연방은 무려 1700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면적을 자랑하며 이는 지구에서 가장 큰 나라로 지구 표면의 9분의 1을 차지합니다. 이 거대한 육지는 베트남의 50배 크기이며 심지어 명왕성보다도 큽니다. 이 광대한 크기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70% 이상은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 나라의 영토는 북아시아와 유럽의 40개 지역에 걸쳐 있으며 다양한 환경을 자랑합니다. 냉혹한 시베리아 지역을 제외하더라도 러시아의 나머지 지역은 여전히 400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며 유럽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는 이 거대한 나라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14개의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남부에서 습한 여름을 경험하지만 열대 기후는 없습니다. 유럽에서 아시아까지 뻗어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생물 군계를 자랑합니다. 7. 바이칼 호수와 캄차카 반도 러시아를 생각할 때 여러분은 광활한 자작나무 숲과 유네스코가 인정한 놀라운 세계유산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물 중 하나는 세계에서 가장 깊고 오래된 담수 호수인 바이칼 호수입니다. 이 호수는 해발 약 1600피트까지 깊어지며 약 2500만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고대 호수는 세계에 얼지 않은 담수의 약 2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생태계는 2500종 이상의 식물과 동물의 놀라운 다양성을 자랑하며 그중 많은 종은 지구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바이칼 호수는 단순한 자연의 경이로움이 아니라 기후 변화와 생물학적 진화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는 과학적 금광입니다. 북쪽으로 이동하면 코미의 처녀숲이 또 다른 자랑스러운 세계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광활하고 원시적인 숲은 아시아에서 남아있는 가장 큰 원시림 중 하나입니다. 이는 보렐숲 생태계의 주요 예로 풍부한 생물 다양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 희귀 식물과 동물종의 서식지인 코미숲은 지역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영감과 과학적 탐구의 중요한 원천입니다. 동부 러시아의 중심에는 극적인 화산 활동과 숨막히는 자연 경관으로 유명한 아름다운 캄차카 반도가 있습니다. 이 경이로운 지역은 60개가 넘는 화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29개는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클류체프스카야 소프카와 크로노츠키와 같은 장엄한 본구리들은 세계의 과학자들의 관심을 끌 뿐만 아니라 스릴을 찾는 모험가들을 매료시킵니다. 이 지역은 험준한 아름다움과 미개척의 자연으로 유명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6. 지하철의 사용 러시아는 건축 경이로움과 문화적 명소의 보물창고입니다. 그 중에서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겨울 궁전과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에 있는 성 바실리 성당이 유명합니다. 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기념물들은 러시아의 화려한 예술 유산을 보여주며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들입니다. 이 건물들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위대한 러시아의 예술과 역사의 표현입니다. 러시아의 독특한 매력 중 하나는 모스크바 지하철 시스템으로 그 건축적 화려함으로 유명합니다. 샹들리에, 모자이크, 조각상, 그리고 정교한 디자인으로 가득한 이 역들은 소련 시대의 예술과 건축의 걸작입니다.
이러한 기능과 미학의 조화는 지하철을 꼭 가봐야 할 곳으로 만들어 종종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하철 시스템으로 불립니다. 모스크바 지하철의 중요성은 그 아름다움에 그치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하철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일 최대 900만 명이 모스크바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이들은 교통을 위해 지하철에 의존합니다. 이 수치는 런던과 뉴욕의 이용자 수를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모스크바의 가장 분주한 역 중 하나인 보크잘라야는 매일 약 176,629명의 승객을 수용합니다. 모스크바 지하철은 러시아의 건축적 및 문화적 위대한 증거이지만 또 다른 지역인 카렐리아는 풍부한 역사와 국제적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5. 카렐리아 공화국. 러시아에는 역사와 국제 정치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 독특한 지역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우리는 카렐리아의 매혹적인 이야기에 빠져들 것입니다. 카렐리아는 북서러시아에 위치한 공화국으로 영토 변화와 역사적 사건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카렐리아의 여정은 18세기까지 스웨덴의 지배 아래 시작되었습니다. 스웨덴이 대북전쟁에서 패배한 후 이 땅은 1121년의 니스타드 조약을 통해 러시아 제국에 양도되었습니다. 1917년에는 핀란드가 독립을 선언하고 카렐리아를 자국 영토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수십 년 동안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1940년 겨울전쟁 이후 핀란드는 카렐리아를 소련에 양도해야 했습니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되었을 때 카렐리아는 세 가지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독립하거나 핀란드에 재합류하거나 러시아의 일부로 남는 것입니다. 카렐리아는 러시아 연방 내의 공화국으로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핀란드는 여전히 카렐리아를 자치주로 주장하고 있지만 이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주권을 공식적으로 이에 제기한 적은 없습니다. 4. 오임야콘. 오임야콘은 사하 공화국의 오임야콘스키 지구에 위치한 마을로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추위에 맞서는 곳입니다. 해발 약 2,500피트에 위치한 이곳은 약 500명의 강인한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1월에는 기온이 평균 영하 50도까지 떨어지며 연간 평균은 영하 1.5도입니다. 기록된 가장 낮은 기온은 1933년 2월 6일에 영하 67.7도였습니다. 이 얼음의 왕국에서 차가움은 바늘처럼 쏘아대며 손과 발을 마비시킵니다. 침은 즉시 얼어붙고 비행기는 착륙할 수 없습니다. 다른 도시로 자동차로 이동하는 데 이틀이 걸립니다. 주민들은 매서운 바람과 끊임없는 눈볼에 직면하며 심각한 건강 위험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움직일 수 없으며 눈 덮인 삶에 적응했습니다. 야외 화장실이 일반적이며 실내 배관은 얼어붙습니다. 자동차는 고장 나지 않도록 차고에서 계속 가동되어야 하며 식량 공급은 제한적입니다. 얼어붙은 땅은 농작물 성장을 방해하므로 주민들은 짧은 여름에 몇 가지 채소를 재배하고 말고기, 차가운 생선, 동물의 우유로 생계를 유지합니다. 지역 특산물로는 말피, 차가운 생선 조각, 그리고 파스타가 있습니다. 겨울의 잔인한 추위는 배터리를 소모하고 금속을 자동차 외부에 얼어붙게 하며 발전소 운영에 도전 과제를 줍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관광업은 번창하고 있습니다. 매년 3월 오임야콘에서는 전통 축제를 개최하여 방문객들이 전통 의상을 입고 지역 특산물을 맛보며 술록 경주와 낚시와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합니다. 오임야콘은 인내의 상징으로 자연의 가장 극한의 시험 속에서도 우리가 견디고 번창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3. 화산. 러시아는 단순히 추위와 광활한 평야의 땅이 아니라 믿을 수 없는 화산 활동에 불타는 영역입니다. 우랄 산맥에서 동부 시베리아에 이르는 캄차카 반도는 이 화산의 경이로운 땅의 중심입니다. 1200km에 걸쳐 있는 이 험준한 땅은 약 60개의 화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29개는 여전히 활동 중이며 19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 거대한 화산들은 캄차카의 남동쪽 가장자리를 따라 700km의 화산 고리를 형성하여 태평양 화산대에 추가됩니다. 지난 만년 동안 캄차카는 최소 30차례의 대규모 플리니안 분출을 경험하여 지구에서 가장 화산 활동이 활발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 불타는 본구리들 중에서 클류체프스카야 산이 가장 높습니다. 4,754m에 달하는 이 산은 유라시아에서 가장 높은 활동 화산이며 시베리아에서 가장 높은 지점입니다. 1997년에 처음 기록된 분화 이후 이 산은 계속해서 불타고 있으며 2022년 11월 20일에 최신 분화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의 화산 경관은 그 원초적인 자연의 힘을 보여주지만 정치 구조는 중앙 집권적 통제와 지역 자치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드러냅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행정 구조 러시아는 광대하고 복잡한 정치적 풍경을 가지고 있으며 현대 세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주와 공화국을 포함한 89개의 연방 주체에 의해 통치되며 이는 엄청난 문화적 및 민족적 다양성을 반영하는 비대칭 연방 모델을 구현합니다. 그러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하의 권력이 점점 중앙 집권화되고 있으며 이는 거버넌스를 깊이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구조의 중심에는 48개의 주, 9개의 지역, 3개의 도시간 지역, 4개의 자치 지역, 그리고 24개의 공화국이 있습니다. 한때 다양한 자치를 누리던 이들 주체는 푸틴이 1990년대 후반에 권력을 잡은 이후 자치가 축소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타타르스탄과 체체는 한때 자신들의 헌법과 언어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더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푸틴의 2000년 개혁은 대통령 대표가 감독하는 연방 지구를 도입하여 정책 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지구는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중앙 집권화를 촉진하여 한때 공화국에 상당한 자치를 부여했던 협정을 해체했습니다. 2010년에 공화국의 대통령직이 폐지된 것은 이러한 변화의 단면을 더욱 강조합니다. 이러한 중앙 집권화는 공화국을 넘어 모든 연방 주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선거 개혁은 푸틴에게 충성스러운 공무원들이 지배하도록 보장하며 주지사는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는 지역에 대한 연방의 통제를 강화합니다. 유대자치지역인 유대자치주와 추코트카는 특정 권한을 균형 있게 유지하면서 러시아 국가에 통합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성은 이 광대한 다민족 국가의 통합성과 안정성에 도전합니다. 푸틴 하의 권력의 분배는 중앙정부로 크게 이동했으며 자치를 유지하려는 지역의 반대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중앙 권위와 지역 자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를 관리하는 데 있어 중요한 문제로 남아있으며 광활한 영토, 환경적 다양성, 그리고 풍부한 문화 유산으로 유명합니다. 1. 핵무기 세계에서 가장 큰 핵무기 재고를 관리하는 도전 외에도 오늘은 러시아의 차지입니다. 러시아가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겠다는 최근 발표는 국제 군사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새로운 핵무기 개발 경쟁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현재 모스크바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핵탄두 재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약 5,889개의 핵탄두가 있습니다. 미국은 그 뒤를 이어 5,428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또한 육상의 812개의 탄도미사일,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576개의 탄도미사일, 그리고 중폭격기 기지에서 약 200개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세계의 핵무기의 90%를 소유하고 있는 만큼 이 두 나라 간의 전면적인 핵전쟁은 3억 6천만 명 이상이 직접 사망하고 50억 명이 간접적으로 사망할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모스크바 정부의 행동을 고려할 때 많은 사람들은 잠재적인 미래의 핵 갈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10월 20일에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가 핵무기 감축 조약에 참여하라고 지시한 사건이 중요했습니다. 그는 워싱턴 정부나 나토가 러시아의 핵시설을 검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며 러시아가 어떤 생존 위협을 느낄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의 결과는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GlobeGo 채널을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이 콘텐츠를 정말 좋아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에 저희 채널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나라에 대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